토목구조기술사 정규 실전반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처음에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시험 출제 영향, 강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업 과정은 총 10주 과정인데요. 일요일 정규 실전반에서는 총 10주 과정인데 1주차, 2주차, 3주차는 주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비중이 약 한 30% 정도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3주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설계 1에서는 설계법과 그 다음에 보의 힘 설계가 주로 강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의 힘 설계는 이거는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 상태 설계법에 대한 강의로 파이 MD를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거꾸로 MU를 주고 철근량을 거꾸로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전단 설계, 그 다음에 기둥,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휨, 전단, 기둥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2주차에 전단 설계하고 기둥 설계에 대해서 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설계도 역시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축 힘의 설계 이런 부분들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3주차에는 철근 콘크리트 특수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초 및 옹벽 설계, 그 다음에 스트러타임 모델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수정 압축장 이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화재, 그 다음에 폭렬 현상들 이런 설명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짐하고 균열도 이 3주차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서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인데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도 시험에 약 한 15% 정도의 시험 정도 나온다고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고강도 강제를 사용하는 사유, 손실, 그 다음에 휨 부재 해석 및 설계, 긴장제의 배치, 그 다음에 전단 설계, 연속부 해석,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런 부분을 해서 주로 강의를 하고요. 5주차에는 강구조 부분도 역시 한 15% 정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강구조는 강구조 설계법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용어에 대한 TMCP강, 고강도강,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하고 용접에 대한 부분들, 광재의 치승 파괴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설명하는 부분, 볼트의 접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로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인장재 설계, 압축재 설계, 휨재 설계, 조합력을 받는 문제. 이거는 P 플러스 M 일종의 빔 칼럼 문제죠. 그 다음에 합선 기둥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는 일치기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2005년부터 일치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다 한계 상태 설계법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이제 우리가 구조동력학을 강의를 하는데요. 구조동력학은 약 한 비중은 전체 중에서 5%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5%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동적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동력학의 기본 개념, 질량 감쇄, 강세 특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이 고유진동수, 주기, 고유진동수 F, 그 다음에 고유주기 T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진에 대한 게 이번에도 공진에 대한 게 시험에 놓죠. 공진대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강제 감제 진동, 동적 정폭 계수 이런 부분이 역시 공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 기초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에는 또 우리가 내진 설계는 뭐 지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이게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용어 설명, 그 다음에 내진 해석법, 내진 설계법, 그 다음에 응답 수정 계수, 설계 응답 스펙트럼, 내진 평가법, 그 다음에 지진 격리 이론, 내진 보강봉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주차에는 매트릭스 구조 해석. 이 부분은 구조 역학 쪽에서도 주로 다룰 수도 있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대학원 과정처럼 해서 매트릭스 구조 해석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구조 해석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응력법, 그 다음에 변이법, 이 부분이 시험, 변이법 이런 부분이 시험이 많이 나오죠. 트러스의 변이, 특히 트러스 매트릭스 해석, 이 부분, 그 다음에 보호 및 프레임 매트릭스 해석, 유한요소법의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직접법에 의한 유한요소의 강성행렬을 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조해석법의 종류,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차하고 10주차에서는 교량을 2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트릭스 구조해석은 여러분들이 약 한 5% 정도의 비중을 두면 되겠습니다. 교량에서는 일반 교량하고 교량 계획 및 설계는 일반 교량을 주로 다루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대 교량 및 10주차에서는 특수공법. 우리가 일반 교량에서는 최신 도로교의 설계 기준, 주로 한계 상태 설계법이죠. 주로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KSD 2010, 2010, 요게 몇 절, 4절, 이런 거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핸드아웃을 드리고 같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의 계획 및 분류, 그 다음에 콘크리트교, 강교량 일반에 대해서 하고 PC박스교, 중교량이 중규모 교량이죠. PC박스 교량에는 FSM 공법, FCM 공법, ILM 공법, 이런 부분을 공법 위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교, 그 다음에 곡성교, 그 다음에 교량의 부대시설, 받침, 신축위험, 방울타리, 그 다음에 파행강파 내부교도 복합교 일종이죠. 이런 부분들도 강의를 하고 교량의 미관,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주차에는 이제 장대 교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대 교량에 대한 설계 이론, 그 다음에 장대 교량의 공법 및 특징, 그 다음에 아치교 자굴 검토, 그 다음에 닐센 아치교, 엑스트라 도주교하고 사장교 현수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엑스트라 도주교하고 사장교 현수교, 닐센 아치교. 10주차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정종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종합 정리란 거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10주의 모든 과정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중요 사항이다. 그 다음에 PSC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시험에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강구조, 내진 설계, 구조, 동력학 이렇게 해서 쭉 전체적으로 썸머리표로 내어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은 물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띄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교재는 주 교재가 두 권이 있습니다. 예문사에서 나온 이렇게 된 토목 구조 기술사의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 부분이 1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문사에서 나온 토목 구조 기술사 사실은 2권인데 강구조, 동력학 강구조, 교량, 내진 설계 이런 편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권을 가지고 주 교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매주 핸드아웃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그런 경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규 실전반에서 정규 실전반의 요 10주 과정만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한 85% 내지 90% 정도를 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이 거의 대부분 요 10주 과정에서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구조역학하고 기본적인 역학, 구조역학 플러스 재료역학이 있는데 재료역학은 약 우리가 한 10%에서 한 15% 이런 부분만 하면은 준비를 하면은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강의하는 정규 실전반을 강의를 충실히 듣고 하면은 약 한 90% 정도는 대부분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